자, 진토가 정관일 때 개수 일간이 되겠죠. 자, 개수를 보셔야 됩니다. 개수는 이렇게 발수예요. 발수라는 것은 이미 정리된 물이 밖으로 나간다는 뜻이겠죠. 이게 임수죠. 임수는 모이는 수, 집수, 모여든다. 그래서 모여들어서 큰 호수가 되고 강이 되고 뭐 바다가 되고 이러는 거죠. 이렇게 모여든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요 모여드는 요 자리가 수의 경험치들, 그죠? 개수에 의해서 발수되어 있는 옹달샘에서 물이 나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한강의 발원지가 저 태백산의 검룡소에 있어요. 그게 한강의 발원지라고 하죠. 낙동강의 발원지는 그 태백산에 있는 황지가 낙동강의 발원지예요. 그 발원지는 발수되는 거잖아요. 물이 나오는 곳이죠. 그건 개수예요. 그죠? 생명의 물이죠. 그 발수된 물이 흘러서 모여드는 데로 가죠. 수많은 물들이 만나잖아요. 그렇게 나온 물이 남한강, 북한강이 만나죠. 두물머리에서. 두물머리 가보셨어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두물머리를 만나서 우리가 얘기하는 한강이 되죠. 한강. 그게 저 김포 앞바다로 가죠. 그렇게 수많은 여러 가지 물들이 그렇게 모인다고요. 모이는 자리는 죽는 자리죠.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정보들, 기억들, 경험들이 모여드는 것. 이렇게 모여드는 자리가 임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임수를 사수라고 하죠. 죽은 물. 그죠? 그럼 당연히 임수도 상대적으로 어느 중심에서 관찰하느냐죠. 대응하는 거. 그러면은 그렇게 어느 지점에서 출발을 해서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 검룡수에서 저 김포 앞바다 보고굿까지 흘러가는 것. 그렇게 출발해서 끝나는 것. 많은 것들이 모여들어서 그러한 것들이 다 모여들어서 그것이 하나의 에너지로 덩어리로 만들어지는 것. 그게 임수예요. 이게 임수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요게 그죠? 자정, 정화 이런 과정을 겪어서 개수로 전향되죠, 그죠? 그러니까 죽음과 생명이 같이 공존하는 게 물의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야 우리가 얘기하는 이렇게 모인 임수에 의해서 모여 있는 것, 그죠? 자료들이잖아요. 이 자료들이 이렇게 시간을 거쳐서 인포메이션이 되겠죠. 정보화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을 농사를 짓고 겨울이라고 하는 걸로 들어가죠. 그러면 겨울 내내 뭐 해요? 놀죠. 빈둥거리죠. 쉬는 거예요. 근데 이 쉬는 것의 부분이 뭐예요? 그렇게 배웠던 경험들, 기억들 이런 것들을 녹아내려서 새로운 가치로 전환하는 거죠. 내년에 씨 뿌릴 때, 농사 지을 때는 다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겠죠. 우리 일상이 그렇잖아요. 하루가 시작돼서 저녁이 끝나고 잠을 들면은 그죠? 수의 영역으로 들어가죠. 그렇게 하룻밤 자고 나면은 하루의 경험들이, 기억들이 그 안에서 다 녹아내리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거예요. 아침으로 전향돼야 정리된 임수와 개수로 전향돼야 우리가 얘기한 새로운 에너지로 쓸 수 있는 거죠.
지난 날에 모였던 임수가 지금 깨어났는데도 아직도 그 임수 상태라면은, 예, 그저 밤새도록 노는 거잖아요. 안 자고. 예, 그잖아요. 올라이트 한 거 아니에요. 예. 삼현 일장, 하나는 감춰져 있다. 모든 질서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자연의 질서예요. 우리 몸도 그렇고 우리 일상도 그렇고 순환 고리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루도 이렇게 돼 있죠. 아침, 점심, 저녁, 밤, 이게 다 일리 들어오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 블랭크에서 그죠? 저로 모여들어서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그 새로워지는 시간이 얘기하는 쉼, 빔, 이런 영역이 되겠죠. 그게 데이터가 인포메이션화 되는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게 안 되면은 수라고 하는 에너지라고 하는 것들을 제대로 못 쓰는 거죠. 수가 이렇게 지혜를 얘기하는 알미 아니고 이렇게 된 깨달음의 지식, 지혜를 얘기하죠. 지식과 지혜의 조건이죠. 지식이 지혜가 돼야 되잖아요. 지식이 지혜가 되려면은 그잖아요. 많은 데이터를 모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으로 전환을 해야죠. 에너지 전환을.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쉼, 빔, 이거죠. 블랭크.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잠, 이런 것들이죠. 내가 하던 거에서 그거에서 벗어나는 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에 역할을 합니다. 무언가를 처음 생각이 들어와서 그거에 집중되면은 그 생각을 끊어내지 않는 한은 그 생각에 의해서 계속 루틴을 그리게 돼요. 그러니까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뭔가를 시도할 수 있는 것들이 잘 안 만들어져요. 그럼 깨달음은 언제 와요? 자기가 하던 방식을 놓고 나와야 돼요. 그걸 놓고 나와서 경계에 서야 내가 무엇을 했던가를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수, 개수가 그러한 간극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임수는 대단한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끌어모으는 힘, 집중하게 하는 힘, 자기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힘이 저 임수에게 있어요. 개수는 다 준비된 에너지를 밖으로 이제 표현한다, 드러낸다, 솟아오른다. 이게 개수의 에너지이죠. 그러면은 그 개수가 갖는 에너지의 중심에는 이렇게 윤한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촉촉하게 적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드럽게 만든다. 윤택하게 한다. 이걸 자윤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개수가 자윤한다고 할 때의 에너지의 핵심은 저 발수력이 뛰어나야 돼요. 발수력이 뛰어나야 된다. 그렇게 돼야만이 이 윤할 수 있는 에너지를 최대한 쓸 수 있는 거고요. 개수가 당연히 유할 수 있죠. 개수가 유할 수 있습니다. 개수가 유하면은 소리가 납니다. 이건 예를 드는 거죠. 이게 물상적으로 통용될 수도 있어요. 개수가 흐른다고 하면은 임수가 흐르는 거하고는 달라요. 임수가 흐르는 건 소리가 없어요. 저 한강 흐르는 물소리 들어보셨어요? 한강 흐르는 물소리 들어보신 분? 저 뚝섬 같은 데 앉아가지고 한강 물소리를 이게 들립니까?
임수는 소리 없이 흘러요. 소리 없이 흐르지만은 그 저 아래에서는 아주 빠른 유속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죠. 겉으로 잘 보이지 않죠. 흐름도 이게 아래로 흐르는지 위로 흐르는지 잘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수가 흐른다고 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졸졸졸, 졸졸, 줄줄줄, 콸콸콸, 콜콜콜 약간의 수량의 변화에 의해서 그 흐름의 소리들이 나죠. 그 소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열하일기에 연암 선생이 그 9번 강을 건너면서 그 물소리에 대한 표현을 하잖아요. 아주 장쾌한 소리들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장자에 보면은 바람 소리를 표현을 해요. 그렇게 당연히 장자의 그 표현력을 연암이 차용해서 그 물소리를 표현하죠. 대단한 글발들입니다. 물이 흐르는데 막 이 물은 어떤 물 같다, 어떤 소리가 난다, 뭐 이런 하죠. 코 고는 장면들 이런 거 묘사하는 것도 아주 대단하죠. 어쨌든 그 흐르는 것이 개수의 수량에 의해서 그죠? 흐르는 소리들이 달라요. 당연히 윤하는 개수에는 소리가 없죠. 임수가 수량이 많을수록 소리가 안 나죠. 개수는 수량이 많을수록 소리가 커지죠. 그게 다 체성들의 역할에 그 개수와 임수가 갖는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걸 개수를 보시고 그게 윤하느냐 유하느냐를 먼저 관찰을 해야 됩니다. 임수를 보실 때는 유하는 임수이죠. 임수는 유한다. 근데 임수는 유하더라도 그게 크게 고여 있을 수 있어요. 흐름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어디에 한정돼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진토를 임수가 보면 진토를 편관으로 쓰겠죠. 진토를 편관으로 쓰는 임수는 고여 있다는 뜻이에요. 흐름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자기 영역을 벗어나기가 어렵다. 이건 좀 이따가 진토 편관을 할 때 나오겠지만은 개수 입장에서 진토라고 하는 정관은 이 진토는 개수의 근이죠. 근. 진 중에 개수가 투관한 거란 뜻이에요. 진토에 근을 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개수는 진토에 근을 했다는 뜻이에요. 이 근을 한 게 이 개수의 역할이 변화 무쌍이죠. 근데 그게 정관이라고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정관은 규칙성을 얘기하죠. 여기에는 일반적인 거고요. 보편화돼 있다는 게 정관의 규칙이에요.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아군도 알고 적군도 아는 게 정관의 규칙이에요. 그게 정관의 규칙인데 그 규칙의 이전에 체성이 아주 변화무쌍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관이 어떻게 적용되겠어요? 이러한 형태들이 확장, 변화 또는 적응, 적용적 입장에서 저 규칙들이 활용되는 거죠. 그래서 매뉴얼 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가 돼 있는데 그걸 현장에 적용할 때는 현장에 맞추어서 운영되는 거예요. 그게 개수의 진토 정관이에요. 이걸 묶어서 얘기하면은 개수가 진토 정관을 쓰는데 여기 이 정관이라는 규칙이 어디에 한정된 형태나 형식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조절이 안 되면은 저 진토를 컨트롤하지 않으면은
개수가 어디로 쓰여질지, 어떠한 영역에서 역할을 하게 될지 잘 안 된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하면은 정관이 직을 만들게 되는데 이 직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거예요. 변화, 확장 이것이 강하게 작용되니까 그러면은 어디에 취직을 하게 되면은 아주 빠르게 쉽게 적응하겠죠. 그런데 빠르고 쉽게 적응하는데 유지하는 게 어렵죠. 지속성을 갖는 것. 그러니까 진중의 개수가 투관했다는 것은 이 변화무쌍함을 인식해야 돼요. 그러려면 컨트롤을 해야 돼요. 자, 진토를 컨트롤하려면은 소토해야죠. 간목이 필요하잖아요. 자, 개수를 조절하려면은 개수가 저 진토의 근거에서 나온 거니까 변화무쌍한 거죠. 그러면 이 간목이 일정 부분 도움이 되죠. 그죠? 수생목하는 개수의 타겟으로 대상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니까. 근데 개수는 진중에 나온 개수로는 새로워질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개수가 윤하는 근거에서 금생수가 일어나야 돼. 그러면 금생수가 일어난다는 것은 진중의 개수로 과거에 묶여있는 진토에 한정된 게 아니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서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를 갖출 수 있는 자격, 그러한 조건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진중의 개수를 쓸 때 간목만 있다면은 진토를 조절해서 수생목하는 거죠. 상관으로 저 정관을 경관해서 쓰는 거예요. 상관, 경관해서 진토를 조절해서 쓰는 거죠. 그럼 여기에는 안정성이 형성되지 않죠. 월을 조절하기는 했는데 개수가 간목을 쓰는 거에는 부정성이 커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의 안정성을 만들려면 신금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 신금은 왜 경금을 안 쓰고 신금을 쓰느냐죠. 그것이 더 중요해요. 경금을 쓰면은 진토의 개수가 윤하는 조건에서 벗어나요. 경금의 금생수는 유로 주도적 에너지를 쓰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은 윤에서 유로 전향됩니다. 그러면 개수의 본래의 역할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신금을 쓴다고 하는 것은 금극목해서 상관 폐인하게 하죠. 그죠? 금생수해서 개수의 금생수가 되는 건데 개수가 진토에 근거해서 움직이는 이 변화무쌍한 형식에서 일정한 자기 패턴을 유지하죠. 그러면 그냥 진중의 개수를 쓰는데 간목만 있다면은 저 진토가 조절돼 있어요. 그러면 능력을 쓰죠. 자격이 갖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얻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신금이 있으면은 귀를 얻을 수 있어요. 공부한다, 자격을 갖춘다, 자기 수준을 올린다. 그렇게 해서 상관을 쓰게 되죠. 그 상관은 정관을 컨트롤하죠. 근데 상관 입장에서 정관이 그냥 컨트롤 된다면 견관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은 얘기한 귀를 얻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금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신금이 없으면은 그런 수준을 높이는 거, 우리가 얘기한 공부해서 뭘 하는 거 이게 잘 안 돼요. 대신 이게 없으면은 요 간목으로 진토라고 하는 정관이니까 사회성을
컨트롤 하겠죠. 저게 월이라면은 진월의 개수면은 진중에 개수가 투관한 거잖아요. 그러면 진월의 이 정관을 이렇게 상관으로 컨트롤 하겠죠. 그죠? 예. 견관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사회적 조건이 저 간목에 의해서 조절돼 있어요. 그럼 사회 활동을 잘 하죠. 근데 수생목으로 보면은 개수 일간 입장에서는 간목이 상관으로 작동하는 거니까 이게 언제 저 상관으로 에너지가 극대화돼서 판을 엎는다든지, 그죠? 뭔가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이럴 수 있죠. 상관의 능력은 아주 탁월한데 이게 중요한 게 정점을 찍기는 어려워요. 상관으로. 그러니까 그걸 지구로 얘기한다면은 최고의 자리를 올라가는 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아래. 그러니까 막 올라갈 때는 저 상관으로 경관해서 정말로 에너지를 잘 쓰는데 그 턱을 넘어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은 그러한 턱을 넘어갈 수 있죠. 자기 수준을 최대한 끌어서 쓸 수 있고요. 그래서 귀를 만들 수 있다. 귀는 뭐예요? 지금의 귀는 직장지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장, 조직에서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최고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느냐 아니냐가 귀를 얘기하는 거죠. 부를 얘기하는 건 뭐예요? 사업지명이죠. 그러니까 귀가 빠지고 부만 발달돼 있다. 그런 명은 어디 직장을 다니더라도 직장에 불만을 갖게 돼요. 직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뭔 생각을 해요? 그럼 급하면 내가 하지. 이러는 거예요. 그럼 나와서 정육 좀 하죠. 그러니까 그러한 관인으로 형성되는 이러한 부분이 없으니까 그렇게 관인으로 귀를 만드는 게 없이 식상으로 생재를 한다든지 식상으로 뭔가를 한다면은 대부분 어떻게 하겠어요? 현장에서 몸으로, 행동으로, 경험으로 뭘 만들어내겠죠. 이렇게 해보니까 안 되더라. 저렇게 해보니까 되더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상관식신을 쓰면서 현장에서 뭘 하다 보니까 부족해. 머리로 계산하는 게 잘 안 돼. 그냥 정육점 하는데 거기에 대한 막 뭔가 이렇게 지식이 부족해. 그러면은 식상들이 그렇게 부딪혀서 부족할 때 공부를 하게 돼요. 인성을 끌어들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식상이 발달된 친구들한테 도서관 가서 공부해서 자격을 갖춰서 쓰세요 하면은 안 되죠. 현장에서 실제로 부딪혀 보세요. 그러면은 본인이 부족한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이거 무게중심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조건이 진토를 조절하는 것은 간목이고요. 개수의 입장에서는 신금과 간목이죠. 신금이 있어야 레벨업을 할 수 있어요.